안녕하세요. 68세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제가 밤에 잠을 참 잘 자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10분, 길어봐야 15분 안에 깊게 잠들어서 아침까지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요.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잠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2시간, 3시간씩 뒤척이면서 잠이 오기만 기다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잠자리가 전쟁터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규칙적이었던 젊은 시절. 저는 원래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35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활 패턴은 정말 시계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 집에서 나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이 완전히 그 리듬에 맞춰져 있었죠. 젊을 때는 정말 잠이 보약이었어요.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바로 잠들었고 아침 알람 소리에 딱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철수 씨는 몸이 정말 튼튼하다. 저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곤 했어요. 아내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후 달라진 모든 것. 2017년 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7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컷 할 수 있었거든요. 늦잠도 자보고 낮에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쁘게 살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잠이었습니다. 60대 중반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점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30분, 1시간씩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수면에 대한 집착 시작.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꼼꼼히 시청했어요. 서점에 가서 수면 관련 책들도 여러 권 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이다. 하루 8시간은 꼭 자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한 수면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젊을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일찍 자기의 함정. 그래서 저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밤 11시에 잤는데 10시 30분으로 앞당겼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서 1시간씩 뒤척이니까 그럼 더 일찍 들어가자 해서 10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9시 30분 급기야 9시까지 앞당겼어요. 저녁 9시면 아직 해도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내가 당신 너무 일찍 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졸리지도 않을 텐데 했지만 저는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자는 게 좋다니까 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일찍 잠자리에 들수록 잠드는 시간은 더 늦어지는 거였어요.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기도 했습니다. 침대에서 3시간 넘게 뒤척이면서 시계만 쳐다보는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네, 11시가 넘었네, 이러다가 12시도 넘겠네 하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악순환의 늪.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잠자리가 저에게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침대만 보면 또 오늘 밤도 못 잘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시간부터 오늘 밤에는 꼭 일찍 잠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미리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낮에도 밤 걱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후만 되면 오늘 밤에도 또 못 잘까 봐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했던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당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추를 우린 물도 끓여주고 라벤더 베개도 사주고 조격기도 장만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자면 좋다더라 하면서 밤마다 우유를 데워서 갖다 줬습니다. 더욱 일찍 자려는 시도. 아내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잠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자면 분명히 잠이 올 거야. 몸이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들 거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새벽 1시에 잠들기도 했어요. 무려 4시간 30분을 침대에서 뒤척인 거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복식호흡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어요. 심지어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만 더 커졌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벌써 10시, 11시, 12시 시간이 갈수록 내일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의 조언들, 친구들을 만나면 제 고민을 털어놓곤 했어요. 그러면 다들 나도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위로해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면제 한 알씩 먹어봐. 그럼 금방 잠들어 하면서 자기가 먹는 약을 권해주기도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하면서 헬스장을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정보들이 넘쳐났어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침실 온도를 18도로 맞춰라.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등등. 저는 이런 조언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해봤습니다. 스마트폰도 저녁 7시 이후에는 보지 않았고 침실의 온도계까지 달아서 온도를 체크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만 더 쌓였습니다. 약물에 대한 고민. 1년 넘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저는 진짜로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약에 의존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약부터 시도해 봤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지어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한 달간 한약을 복용했는데 처음 며칠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봤어요. 멜라토닌, 테아닌, 마그네슘 등등 수면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어요.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에 대한 강박. 그러면서 저는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공포감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닌가,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한 수면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어젯밤에 몇 시간 잤나 계산해보고 6시간도 안 잤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8시간은 자야 하는데 6시간밖에 못 잤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거야 하면서 미리 포기하곤 했어요. 건강검진 결과에도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도 수면 부족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이런 걱정들이 또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가기까지. 2년 가까이 이런 상태로 지내다가 드디어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 이렇게 계속 고생할 거야? 전문가한테 한번 제대로 상담받아봐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면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갔는데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특히 저는 원래 밤 11시에 잤는데 요즘에는 일찍 자려고 저녁 8시 30분에 침대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잠든다고 말했어요. 충격적인 진단. 그런데 박 교수님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하시더라고요. 네? 뭐가 문제인가요? 일찍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했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침대에서 너무 오래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침대에서 4시간 30분을 계시면서 실제로는 5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수면 효율성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수면 효율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님이 계산해서 보여주시는데 침대에서 보낸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이 80%는 되어야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졸릴 때만 침대에 가세요. 그리고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네? 그럼 언제 자라는 건가요? 그럼 더 못 자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교수님이 처음에는 잠시 더 적게 주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훨씬 깊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의구심.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갑자기 정반대 얘기를 듣게 된 거니까요. 교수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자면 되나요? 물어봤더니 개인차가 있습니다. 6시간 자도 괜찮은 분이 있고 8시간 자야 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했더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선생님께 맞지 않는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면 제한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추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5시간 정도 잔다면 침대에 있는 시간도 5시간 30분 정도로 제한하라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도의 시작.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도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맞나? 더 적게 자면 몸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제 방식으로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전문가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한 달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밤 11시 30분에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분도 안 되어서 잠이 들더라고요. 물론 새벽 4시 30분에 깨긴 했지만 그래도 푹 잔 기분이었어요. 5시간밖에 못 잤지만 예전에 7시간 자고도 피곤했던 것보다 훨씬 개운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 과정. 처음 일주일은 정말 신기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었거든요. 물론 총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5시간 30분 정도로 예전보다 적었지만 깊게 잤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조금씩 더 오래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30분에 깨던 게 5시 3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교수님이 수면 효율성이 85% 이상 되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15분씩 늘려보세요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이 어떠세요? 물어보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총 시간은 좀 줄었지만 훨씬 깊게 자는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면에 대한 관점 변화. 그 과정에서 제가 수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깨졌어요. 첫 번째는 8시간은 꼭 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9시간 자야 해요. 개인차가 있는 거죠 하시면서 선생님은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일찍 자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졸리지도 않을 때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침대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학습돼요 하는 설명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세 번째는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하룻밤 못 자도 죽지 않아요. 몸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하는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침대와 수면의 새로운 관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침대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심지어 걱정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잠잘 때만 침대에 갑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침대에서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다가 정말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번거로웠어요. 왜 침대에서 나와야 하지?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삶의 질 전반적 개선. 수면이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낮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머리가 맑아서 책도 더 잘 읽히고 운동할 때도 더 힘이 났어요. 무엇보다 밤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하면서 기뻐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철수야, 너 뭔가 좀 달라 보인다. 건강해 보여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기. 제 경험을 들은 친구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도 요즘 잠이 안 와서 고생이야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나? 더 적게 자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실제로 해보고 나서는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인 박 씨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제가 소개해준 수면 클리닉에 가서 상담받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자고 있어요. 철수야, 내가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현재의 건강한 수면 패턴. 지금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자리 잡혔어요. 저녁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해서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침대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10분 안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깨요.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자는 셈이죠. 중간에 한 번 정도 깰 때도 있지만 다시 금방 잠들어요. 예전처럼 깼다고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고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잘 잤다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철학. 이 경험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혈압도 정상 범위에 딱 맞아야 하고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낮아야 하고 수면도 8시간은 꼭 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당히 자연스럽게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꼭 몇 시간 자야 한다보다는 깊게 자서 개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실수에 대한 성찰.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돼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완벽주의 성격이 몸에 밴 거죠. 학생들에게도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가르쳤으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런 기준을 적용했던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장 큰 실수는 정보를 맹신한 것이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8시간 수면이 기본이다. 이런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 상황에 무조건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 듦에 대한 수용. 이제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60대 후반이면 20대, 30대와 다른 게 당연하잖아요. 수면 패턴도 체력도 모든 게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화라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전만큼 못 자네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자는 거지 하면서 만족해요. 건강검진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수치를 기대하지 않고 나이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수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완벽한 수면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몇 시간 자야 한다, 언제 자야 한다 이런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정말 졸릴 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안 오면 무리하지 마세요. 침대는 정말 잠잘 때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수면 문제가 계속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세요. 저도 혼자서 2년 동안 끙끙 앓다가 병원에 가서 금방 해결됐거든요. 전문의 상담의 중요성.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전문의 상담의 중요성이에요.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저처럼 일찍 자면 좋다는 정보를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다운 검사 같은 정확한 진단도 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도 알려줘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저처럼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얻을 수 있어요. 불면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가족의 이해와 지지.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의 이해와 지지예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걸 걱정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적극 지지해줬어요. 더 적게 자는 거 아니야? 하던 아내가 지금은 당신 정말 잘 자네, 보기 좋다 하면서 기뻐해요. 가족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데 힘이 됐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그냥 일찍 자 이런 조언보다는 전문가와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의 감사한 마음.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의 그 기분을 예전보다 훨씬 감사하게 느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똑같은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예전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둘째,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무조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정보는 조심하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세요. 조기에 해결하면 훨씬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 수면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적당히 자연스럽게 사는 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여러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도 68세에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몸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